토지와 주택의 용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중요하다는 건 이제 시험에 잘 나온다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토지의 용어서부터 보는데 일단 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은 조금 이따 할게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제 택지라는 건데요. 이 택지가 뭐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택지는 뭐냐면요. 모든 땅을 다 건축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농지에다가 또는 임야 그 산에다가 뭐 주택을 건축 허가가 안 나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쉽게 말하면. 그럼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땅을 우리가 택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건축물이 주거용일 수도 있고 상업용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업용일 수도 있고 또는 등이라고 나왔는데 등이라는 건 뭐냐면 특수 목적입니다. 특수 목적. 특수 목적이라는 게 뭐냐면 호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리조텔, 호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여기서 말하는 게 주상공 등이라고 돼 있죠. 이게 전부 다 모든 건축물을 쉽게 말하면 모든 건축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항상 이렇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 용어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항상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까지 요까지입니다. 이게 따라서 주상공 등으로 현재 이용하고 있대요. 또는 현재는 빈 땅이지만 장차 건축할 수 있는 땅이 있단 말이죠. 이걸 통칭해서 택지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한문을 보면 저 택자가 집택자예요. 그래서 택지, 집을 쉽게 말하면 집을 지을 수 있는 땅, 또는 앞으로 집을 지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진 땅 또는 현재 집이 있는 땅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택지라는 말을 씁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택지 하죠. 이런 말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지란 말이 있는데요. 여기 한문을 좀 보시면 이 부자가 펼칠 부자예요. 이게 펼쳐진 땅이다. 쉽게 말하면 뭐야? 바닥 토지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바닥 토지. 그래서 어떤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우리가 부지라고 그래요. 예컨대 이런 말 나오잖아요. 도로로 제공되고 있다. 도로부지. 공장으로 제공되고 있다. 공장부지. 하천으로 제공되고 있으면 하천부지. 학교로 제공될 땅이다. 또는 학교로 제공되고 있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학교 부지라는 말을 쓰잖아요. 현재 어떠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땅.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부지라는 말을 씁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이제 부지라만 하면 어떤 용도의 무슨 토지? 바닥 토지를 우리가 부지라 한다. 제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도로 부지, 하천 부지. 이 두 가지는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도로로 제공되고 있는 땅, 도로 부지. 그 다음에 하천으로 제공되고 있는 땅, 하천 부지. 정도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후보지 이행지인데요. 자, 이걸 보기 위해서는 이제 뭘 봐야 되느냐? 자, 이제 이걸 좀, 이 내용을 좀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용도 지역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용도 지역인데요. 이 용도 지역이 두 가지가 있어요. 국토계획법상 용도 지역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나오는데, 사실 시험에는 그게 더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용도 지역이라는 것은 감정평가상입니다. 이 자체를 묻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택지 지역이 뭐고, 농지 지역이 뭐고, 이거 묻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이렇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감정평가상의 용도 지역인데요. 우리가 흔히 택지 지역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감정평가상의 분류입니다. 네. 국토계획법상의 분류 아니에요. 그래서 감정평가상 택지 지역이라는 것은 주거, 상업, 공업으로 제공되고 있는 땅이에요. 제공되고 있는 땅을 택지지역이라 합니다. 주상공 얘기하는 주상공. 그 다음에요. 농지지역이라는 건 전이 뭡니까? 밭. 답이 뭡니까? 논. 과수원으로 제공되고 있는 지역을 우리가 뭉뚱그려서 농지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택지지역, 농지지역 아니잖아요. 그럼 임지지역이에요. 그럼 임지지역은 용지림과 신탄림지역이 있는데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임지지역이다. 뭐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은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택지 지역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주상공. 농지 지역은 뭐야? 전답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뭐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후보지와 이행지를 해야 돼요. 그럼 이제 후보지 여기서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서 봐야 돼요. 이 후보지와 이행지의 그 공통점은 뭐냐면요. 용도가 변경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중. 용어의 정의 잘 내리셔야 돼요, 여러분. 후보지 이행지라는 단어가 나왔다라는 것은 용도가 변경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예요. 용도 변경이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용도 변경은요. 건축물도 용도 변경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시간이 꽤 걸려요. 토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현재 어떤 땅이 어떤 용도로 변경되고 있다. 완성된 게 아니에요. 하고 있는 준비 중이다. 쉽게 얘기하면 중 또는 뭐야? 준비 과정이다. 준비 과정. 이거를 얘기한다. 그 얘기예요. 요 준비 과정을 우리가 이제 후보지 이행지란 말을 써요. 그럼 후보지와 이행지의 차이점 뭐냐 이거죠. 차이점이 이제 있겠죠. 그 차이점 뭐냐면은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차이점은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만약에 큰 용도 지역이 이게 바뀌고 있다. 이게 주로 이쪽으로 바뀌겠죠. 예를 들어서 논밭이 예를 들어서 공장 지역으로 바뀌고 있다. 논밭이 바뀌고 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거는 이때는 후보지라고 해요. 후보지. 이행지란 말 쓰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큰 용도 지역이 바뀌잖아요. 큰 용도 지역이 바뀌고 있으면 이거는 후보지예요. 이게. 그러면 이행지라는 건 뭐냐?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공장 지역이 주거지로 바뀌고 있다. 그럼 이건 이행지예요. 별거 아니에요. 따라서 용도 변경이 일어나는데 큰 분류상으로 카테고리라 하죠. 택지 지역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변경이 되고 있다. 또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뭐 과수원 지역을 뭐요? 전 지역으로 밭대기로 용도 변경 중이다. 그러면 카테고리는 어떻게 해요? 농지 지역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이게 용도 변경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카테고리가 변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큰 용도 지역, 즉 카테고리가 변하면 이건 뭐라고 그래요? 후보지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행지예요. 요 내에서 그러니까 농지 지역 내에서 용도 변경 중이다. 택지 지역 내에서 용도 변경 중이다. 그럼 이거는 이행지가 되고 큰 용도 지역이 용도 변경이 일어나고 있다. 그럼 이거는 이제 후보지가 되는 겁니다. 구별의 실 아시겠어요? 뭐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한번 볼까요? 이제 후보지와 이행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용어의 정의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후보지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등 용도 지역 이렇게 나오잖아요. 상호 간에 서로 용도 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큰 카테고리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는 후보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택지 지역, 주상공 요 안에서 또는 농지 지역, 전답과 요 안에서 내에서 여기 뭐 안에서 안내자잖아요. 안내자. 이거 안에서 그러니까 이거 카테고리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죠. 용도 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땅이다. 그럼 이거는 뭐야? 이행지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후보지 이행지라는 건 용도 변경 중이라는 얘기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 카테고리가 바뀐다. 큰 용도적이 바뀐다. 그럼 후보지고요. 그럼 카테고리가 바뀌지 않으면서 그 범주 내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거는 우리가 이행지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좀 편안한 게 뭐냐면 이게 좀 편안해요. 이거 좀 정 헷갈리면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보면 이게 여기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내에서 여기 이 키워드 이렇게 용도 지역 내에서 그 이 말 나오면 이건 이행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용도지역 상호간에 요 말이 나오잖아요. 용도지역 상호간에 요 말 나오죠? 요거는 뭐야? 후보지예요. 이렇게 정 안 되면 이렇게 좀 유치하긴 하지만은 어쩌겠습니까? 하나라도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용도적 상환에. 아, 이건 뭐야? 후보지. 용도적 내에서 이 말 나오면 이행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별하시면은 틀릴 일이 없습니다. 이거 나오면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가면 이제 뭐가 나오냐? 이제 필지가 나오는데요. 이 필지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공시법이라고 2차 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면 되겠고, 흔히들 이제 공간정보법이라 하죠. 또는 등기법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땅은 다 뭐요? 지번이 부여되어 있어요. 지번이. 지번이라는 게 뭐냐? 이게 땅지자 번호번자예요. 모든 땅은 국가가 땅의 번호를 부여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뭐가 있어요? 주민번호가 있잖아요. 주민번호. 주민번호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주민번호가 있고 모든 땅은 뭐가 있어요? 지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번이 부여된 그 하나의 땅덩어리를 우리가 이제 필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지번이 부여돼야만이 지적 공부라는 게 뭐냐면 공부라는 게 공적 장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 아니겠네 토지니까 뭐 지적도, 임야도 이런 지적 공부에는 반드시 지번이 부여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공부상에 등록할 수 있어요. 등기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지번이 부여해야 돼요. 이 지번이 부여된 그 하나의 땅덩어리를 우리가 필지를 합니다. 자, 여기 세밀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2차 공부하면은요 자동으로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획지라는 건데요. 획지는 딴 게 없어요. 획자가 그을 획자가 땅지자예요. 땅에다 선을 그었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땅에다 선을 그었다. 그러면 땅에다 선을 긋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기준이 바로 뭐냐? 그 기준이 바로 이 가격 수준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다시 눌러야 되겠네요. 자, 다시 누르겠습니다. 가격 수준. 이게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땅에다 선을 걷는데 어떻게 선을 걷느냐? 땅값으로 선을 걷다 그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그 토지입니다. 이걸 우리가 획지라고 그래요. 필지와 획지는 완전히 다른 말이죠. 이게 또 헷갈려요. 이게 좀 공부하는 분들은.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여기 도로 항상 이게 도로예요.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땅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지번이 100번지고 이게 101번지예요. 그러면 이제 뭐야? 두 개의 필지죠. 100번지, 101번지. 그런데 땅값은 보니까 여기다 논이다 이거예요. 다 거기더라 이거예요. 이만큼이 평당 50만 원이래요. 50만 원 평당. 그럼 100번지가 됐든 101번지가 됐든 땅값은 다 같잖아요. 유사하잖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이런 뜻이에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이거 하나의 획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길 건너편에는 평당 100만 원이래요.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별개의 획지가 되는 거예요. 이쪽은 평당 50만 원짜리 땅. 건너편에는 뭐예요? 평당 100만 원짜리 땅. 그러면 이제 두 덩어리가 있죠. 이렇게. 두 덩어리가. 여기는 100만 원짜리 땅. 그렇죠? 여기는 100만 원짜리 땅. 여기는 50만 원짜리 땅. 이렇게 가격으로 이렇게 선을 걷단 말이에요. 이건 뭐라 그래요? 획지라고 해요. 획지를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가격이란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을 때요, 항상 다 볼 수가 없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뭐 어떻게 다 읽어요? 그 지문을 여러분 다 읽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뭘 주로 보는 거냐? 이 키워드를 잘 보면 되는 거예요. 키워드. 벌써 PC 딱 나왔죠? 그럼 뭐가 돼요? 지번이란 말이 딱 나와야 돼요. 이게. 그리고 공부상의 등록단위. 필지구나. 키워드가. 그런데 여기 보면 뭐가 나왔어요? 가격이란 말 나왔죠? 획지. 가격으로 선을 걷다. 이런. 그러니까 이 키워드는 자꾸만 보고 반복하셔야 돼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맹지인데요. 맹지라는 건 뭐 다 아시는 내용인데 가끔 이게 또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이 맹지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내용이에요. 맹자가 무슨 맹자냐면 맹인할 때 맹자예요.
이게 한문을 보면 쉬워요. 이 여기 보면 밑에 있는 게 눈 목자란 말이에요. 위에는 뭐가 있어요? 망할 망자예요. 눈이 망했다. 장님이라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맹지라는 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땅이 눈이 멀었다? 그게 무슨 말일까? 바로 도로예요. 바로 도로. 도로입니다, 도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땅값에요, 도로가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실무 가서 공부를 하시고, 도로가 확보됐냐, 안 돼. 진입로란 말을 써요, 흔히들. 진입로. 실무에 가시면요, 진입로라는 말을 써요. 진입로가 확보가 된 땅하고요, 그렇지 않은 땅과 하늘과 땅의 땅값 수준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도로에 어떤 접속면도 갖지 못하는 땅입니다. 쉽게 말하면 진입도로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맹지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건축할 수가 없어요. 건축허가가 나질 않아요. 도로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맹지 감가라는 건 뭐예요? 땅값이 헐값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땅을 볼 때는 진입도로의 여부, 좀 자세하게는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공로가 있고 사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분석을 해야 돼요.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래사고 터집니다, 여러분. 그런 거래사고를 제가 몇 번 봤어요. 도로가 있긴 있는데 그 도로가 어떻게 해요? 사로란 말이에요. 사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분권이 있어야 되거든요. 얘기 좀 이상하죠? 그 지분권이 없는 땅이었어요. 근데 그게 거래가 된 거라. 나중에 문제 생겼죠. 뭐 중개업자가 손해배상 해줬습니다. 그만큼.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맹지라는 건 이제 세밀하게 들어가면 뭐 좀 더 복잡해지는데, 여러분들은 시험 위주로만 하는 거니까 결국 뭐요? 도로와 어떤 접속면도 갖추지 못했다. 아, 맹지구나. 그러면 땅은 뭐야? 개발 못 하는구나. 더 쉽게 얘기하면 진입로가 없구나. 그러면 개발 못 한다. 그러면 뭐 헐값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대지라는 건 뭐 여러분들은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낮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 낮자가 한문을 보시면 이 벗을 낮자예요. 벗을 낮자. 옷을 벗었다 그 얘기예요. 그럼 땅이 옷을 벗었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토지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고, 이렇게 끊어야 돼요. 토지상에 건축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택지란 얘기예요, 벌써. 쉽게 말하면. 자, 택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 택지인데 건축할 수 있잖아요. 근데 빈 땅이란 얘기죠. 이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택지인데 건물이 없다. 건축물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엔드예요. 그러니까 엔드입니다.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식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라고 되어 있어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만이 낮이가 되는 거예요. 영어 and와 이제 or가 있죠. or는 뭐야? A, O와 B. 그럼 두 개 중에 하나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and, A and B 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갖춰야 돼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요거는 요 쉼표는 and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낮이가 되기 위해서는 택지인데도 건축물이 없고, 또 하나 또 부가적으로 지상권 등 사법상의 제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 두 가지 모두 충족돼야만이 낮이가 되는 겁니다. 두 가지 다. 자, 그러면 이제 사법상의 권리가 뭐냐?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지상권이나 지역권, 전세권 이런 것들이 설정되어 있으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설정되어 있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아주 쉽게 하면 권리관계가 깔끔하다 그 얘기예요. 권리관계가 깔끔한 땅이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런 땅을 우리가 낮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은 모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용어가 뭐가 나오냐면 나대지란 말이 나와요. 이게 이제 이 표현이 35회 때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정답이 낮이었거든. 나대지란 말이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낮이면서 지목이 되다. 낮이면서 지목이 되다. 그러니까 낮이라는 건 지목이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어요. 뭐 공장 용지가 될 수도 있고, 뭐 학교 용지가 될 수도 있고, 지목은 여러 개요, 낮이는. 그런데
지목이 대인 땅을 특별히 뭐라 그래요? 지목이 이 대인 땅을 특별히 나대지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나대지가 왜 중요한 말이냐면 꽃 중에 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꽃 중에 꽃은 뭡니까? 장미꽃 하면 안 됩니다. 그 영국이에요. 그 영국 사람이란 얘기야. 그럼 한국 사람이 꽃 중에 꽃 하면 뭐야? 무궁화 꽃입니다. 그게 최고란 말이죠. 그러면 땅 중에 최고가 뭐냐? 낮이고, 낮이 중에서도 최고가 뭐냐? 바로 나대지라는 거죠. 낮이면서 동시에 지목이 되래요. 이 나대지는요, 굉장히 우리나라의 한정적입니다. 뭐 2%도 안 될걸요, 아마? 이런 땅 아주 좋은 땅이죠. 비쌉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땅을 나대지라 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비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뭘 조심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여기 보면 요 말이 나오죠. 당연히 공법상의 행위 제한은 받는다. 이거 가지고 우리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법상의 제한, 이건 이제 우리가 흔히들 사적 제한이라 하고요. 예, 공법상의 제한을 공적 제한이라고 해요. 이 두 가지 말이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말. 그래서 사적 제한이라는 건 아주 쉽게 하면 좀 세밀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시간이나 공법 시간에 배우셔야 돼요. 사적 제한이라는 건 한마디로 등기부를 봤을 때 저당권, 근저당 또는 뭐죠? 예를 들어서 지역권, 전세권 이런 걸 사적 제한이라 합니다. 그럼 공적 제한이라는 게 뭐냐? 이런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건축허가입니다. 쉽게 말하면 건축허가. 여러분 아무리 내 땅이지만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공적 제한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공적 제한을 받지 않는 땅은 없습니다. 어느 땅이든 건축한다? 무조건 뭐 받아야 돼요? 건축허가 받아야 되는 거고, 건축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법 건축물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건축허가가 이퀄 뭐예요? 여러분들 쉽게 공적 제한이다. 우리나라 땅은 다 공적 제한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나아지는 당연히 공적 제한은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뭐라고 나왔느냐? 공법상, 사법상의 행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틀렸죠? 사법상의 제한은 받지 않지만 당연히 공법상의 제한은 받잖아요. 아니 건축허가 받지 않는 땅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 건부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쉬운 말이에요. 건물에 부속된 땅이다 이거예요. 건부지라는 말 쓰는 거예요. 건물에 부속된 땅. 한마디로 뭐야? 건축물에 부속된 땅을 우리가 건부지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건부지라는 건 현재 뭐로 되고 건축물이 있다는 얘기죠. 건축물이 없으면 뭐요? 나지로 가는 거고요. 건축물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건부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별거 없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건부감가, 건부증가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놔두십시오. 문제풀이 할 때 하면 되고요. 별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자, 이제 공지란 말이 나와요. 이 공지가 뭐냐면요. 빌 공짜예요. 비어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왜 공지가 나오냐. 한마디로 건폐율과 용적률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단의 대지 면적 중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비어있는 일단의 대지 면적 중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제외한 부분. 한마디로 이게 뭐예요? 빈 땅이라는 얘기. 비어있는 땅. 비어있는 땅이에요. 또는 땅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빌공짜 써서 공지라고 그래요. 이거 왜 생기느냐? 건폐율과 용적률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또 뭐냐 하면 또 이제 여러분이 이게 공법으로 가는 거니까 그냥 간단히만 하면 이만큼이 내 땅이다, 제 땅이다. 그래서 이게 집어는 양천구 목동 100번지다. 근데 100번지인데 평이 100평이다. 이거 100평이다. 근데 여기 내가 이제 건축허가를 받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국가에서 이제 이건 이제 지자체 조례로 가는 건데 이제 세밀한 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양천구란 말이에요. 그럼 양천구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양천구가 정한 뭐가 있어요? 건폐율과 용적률이 있어요. 그걸 충족시켜야 돼요. 그랬더니 건폐율이 몇 프로냐? 50%래요. 건폐율이. 건폐율이 뭐냐면은
건물의 바닥 토지예요. 건물의 바닥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 건, 건축물, 폐, 가릴폐예요. 따라서 건축물이 이 대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가로막을 또는 뭐 덮을 패자니까요. 건축물이 이 땅을 덮을 수 있는 비율이 건폐율입니다. 그 50%라는 건 뭐야? 100평 중에 50평만 건축물의 바닥 토지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는 비어 있잖아요, 이렇게. 비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공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제 이렇게 공지가 다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시면은 이 단독주택 같은 거 보면 이제 뭐가 있습니까? 마당이 있죠? 마당이 공지입니다, 공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게요. 이 소지라는 게 있습니다. 소지라는 게 뭐냐면 바탕소자에 땅지자예요. 바탕소자에 땅지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료가 바탕이 되는 원료가 되는 땅이다. 그럼 무엇의 원료냐? 한마디로 택지의 원료다 이거죠. 택지의 원료가 되는 땅을 소지라고 해요. 그럼 뭘까요, 여러분? 촌이나 탑이나 임야 이런 게 뭐야? 소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택지를 조성한다라는 건 농지지역을 임지지역을 택지지역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농지지역이나 임지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소지라는 거예요. 원료, 택지 원료. 그래서 택지 또는 대지 비슷한 말이에요.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상태로서의 토지. 더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전이나 답이나 과수원 또는 뭐야? 임야 이런 걸 우리가 소지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법지, 빈지 이게 남았는데요. 이 법지와 빈지는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시험에 아주 잘 내요. 이거. 법지, 빈지가 잘 내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